미래의 멋진 경찰 공무원이 되실 여러분들의 꿈을 응원합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1타 에듀에서 경찰 채용, 경찰학을 전담하고 있는 서진호 강사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 22강 수업입니다. 그죠? 여러분들 좀 몸이 피곤하실 텐데 기지개도 좀 피시고, 여러분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수험생의 본분의 입장을 고수하시면서 여러분들 꾸준한 학습을 이어가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22강 수업도 우리 서로 반갑게 인사하고 수업을 진행할게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 우리 20강 수업에서는 경찰 공무원 근무관계의 성립, 특히 임용과 관련해서 공부한 거 기억나실 거고요. 21강 수업에서는 근무관계의 변경, 이러한 변경과 관련해서 휴직, 직위 회제, 이러한 여러 가지 내용들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번 22강 수업에서는 경찰 공무원 근무관계의 소멸을 일단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들 이 근무관계가 소멸이 된다는 것은 경찰 공무원 개인이 이제는 경찰 공무원의 신분을 상실된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러한 경우 근무관계가 소멸되는 것은 쉽게 말하면 한마디로 퇴직이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근무관계의 소멸은 생각보다 그 내용이 많지는 않다. 그리고 중요한 부분도 정해져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어렵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들 이 경찰 공무원은 일정한 연령에 도달하면 경찰 공무원의 근무 관계가 상실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는 연령 정년이라고 하는데요. 여러분들 경찰 공무원의 연령 정년은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시죠? 바로 60세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60세는 만 60세라는 거 여러분들 꼭 일단은 기억을 해 주시고요. 그냥 60세로 외우시면 어렵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일정 연령에 도달하면, 즉 60세라는 연령에 도달하면 근무 관계가 소멸된다. 자, 그거 여러분들 머릿속에 넣어 두시고요. 두 번째는요, 당연히 근무 관계에 있는 중간중간에 본인의 원에 의하여 퇴직하는 경우도 있겠죠. 우리는 그것을 의원 면직이라고 하죠. 즉 자기가 퇴직하고 싶을 때 퇴직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연령 정년과 의원 면직은 솔직히 그 중요성이 떨어집니다. 왜? 너무 쉬운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근무관계의 소멸에서 가장 중요한 건요, 임용권자 또는 임용재청권자가 경찰 공무원 개인에게 일정한 사유가 있을 때 임용권자, 임용재청권자가 해당 경찰 공무원 개인의 근무관계를 소멸, 즉 면직시키는 제도인 직권 면직이 여러분들 가장 중요한 파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거고요. 두 번째는 여러분, 일정한 계급에 도달하고 난 이후에 그 계급에서 일정한 연수 동안 근무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승진하지 못할 경우에 퇴직하게 되는 바로 계급 정년이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 근무관계의 소멸 파트에서는 중요한 게 바로 이 직권 면직과 계급 정년, 이 두 가지가 시험에 거의 출제되고 있고, 나머지와 관련된 부분은 실제적으로 시험에 나오는 경우는 거의 없다. 여러분들 이거 여러분들 머릿속에 일단 넣어 두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하나하나 이제 문제를 풀면서 설명을 할 수 있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교재 208페이지에 256번 문제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256번 보시면 바로 직권 면직이라는 것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 직권 면직을 일단 살펴볼게요. 여러분들 직권 면직이라는 것은요,
일단 첫 번째, 직권 면직을 할 수 있는 일정한 사유가 당연히 필요합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두 번째는 이러한 일정한 사유가 만족이 되면 임용권자 또는 임용재청권자는 직권으로 면직을 시킬 수 있다라는 임의 규정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가장 중요한 건요, 직권 면직의 사유 일단 알아야겠죠. 그런데 사유별로, 직권 면직의 사유별로 해당 경찰 공무원 개인을 직권 면직시킬 때 징계위원회에 동의가 필요하냐 또는 동의가 필요하지 않냐라는 직권 면직 사유별 징계위원회의 동의 유무를 여러분들께서 구분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여러분들 이렇게 이해하실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 교재 208페이지에 보면 직권 면직의 사유가 참고 내용에 나와 있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 한번 보시면요, 직권 면직의 사유입니다. 자, 임용권자는 경찰 공무원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는, 즉 일정한 사유죠, 직권으로 면직시킬 수 있다. 즉 임의 규정입니다. 그런데 일정한 경우에는 징계위원회의 동의가 필요하다. 즉 징계위원회의 동의가 필요한지 안 한지를 구분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이야기죠.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 잘 보시면 1번 징계위원회의 동의가 필요한 경우가 있고, 두 번째는 징계위원회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거를 일일이 여러분들께서 다 외우려고 하시면 안 됩니다. 자, 여러분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여러분 일단 징계위원회의 동의가 필요한 것은 객관적으로 경찰 공무원 개인의 사유인지를 판단하실 수 있으셔야 됩니다. 이해되시나요? 자, 그리고요, 일단 개인의 사유여야 되고요. 다음, 개선 가능성이 있다면 징계위원회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징계위원회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는 경우는 뭐냐면요, 조직적 사유입니다. 그러니까 경찰 공무원 개인의 사유가 아니라 경찰 조직의 사유에 의한 경우에는 징계위원회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런 경우에는 경찰 공무원 개인의 입장에서도 개선 가능성이 없는 경우를 잘 구별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봅시다. 1번 직제와 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 등에 따라 폐직 또는 가원이 되었을 때, 자, 여러분 어때요? 이건 경찰 공무원 개인의 사유입니까? 경찰 조직의 사유입니까? 경찰 조직의 사유죠. 따라서 여러분들 경찰 조직의 사유이기 때문에 징계위원회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해되시나요? 자, 이렇게 분별하시면 됩니다. 다 외우려고 하지 마세요. 자, 다음 여러분 봅시다. 휴직 기간이 끝나거나 휴직 사유가 소멸이 되었는데 이 경찰 공무원 개인이 직무에 복귀하지 않았습니다. 직무에 복귀하지 않는다라는 이야기는 이 경찰 공무원 개인이 더 이상 경찰 공무원의 업무를 수행하지 않겠다라는 명확한 근거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개선 가능성이 없습니다.
자기가 복직하려고 하면 적극적으로 복직 의사를 내비쳤겠죠. 그런데 여러분들 휴직, 복직 안 하는 거예요. 맞죠, 여러분? 그러면 객관적으로 개선 가능성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경우에 징계위원회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해되시나요? 자, 다음 여러분 세 번째 보세요. 직위 해제에 따라, 즉 근무 수행 능력의 부족, 근무 성적의 저조, 이런 사유겠죠. 그래서 대기 명령을 받았어요. 몇 개월 이내? 3개월 이내. 그래서 그 기간에 능력 또는 근무 성적의 향상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인정될 때, 여러분 이거는 경찰 공무원 개인의 사유죠. 그리고 여러분들 근무 성적의 향상, 이러한 것들은 개선 가능성이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 징계위원회가 일정한 판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경우에는 징계위원회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자, 다음 여러분 네 번째 보시면 직무수행 능력, 성실성. 자, 여러분들 경찰 공무원 개인의 사유죠. 그리고 여러분들 개선 가능성이 있을 수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경우에 징계위원회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자, 여러분들 이렇게 이해하시면 어렵지 않아요. 다섯 번째 볼까요? 성격적 또는 도덕적 결함. 자, 여러분들 이것도 경찰 공무원 개인의 사유죠. 그리고 여러분들 성격적 도덕적 결함도 개선 가능성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징계위원회의 판별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도 징계위원회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자, 다음 여러분 여섯 번째 보면 아주 객관적으로 경찰 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자격증의 효력이 상실됐어요. 여러분 자격증의 효력이 상실됐다라는 건 이제 그 자격증의 효력이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는 개선 가능성이 없죠. 맞죠, 여러분? 자, 그래서 담당 직무를 수행할 수 없어요. 여러분 이러한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그 자격증이 해당 경찰 공무원 채용에 영향을 미쳤기 때문에 그 자격증의 효력이 상실되면 이 사람이 경찰 공무원으로서의 자격이 없는 것과 동일하죠. 따라서 여러분들 이러한 것은 명백하게 자격이 없는 거기 때문에 징계위원회의 동의가 불필요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이 직권면직의 사유를 다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요.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징계위원회의 동의가 필요한 경우는 객관적으로 경찰 공무원 개인의 사유고 개선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 징계위원회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다라는 건 경찰 공무원 개인의 사유가 아니라 어떤 사유? 조직적 사유. 그리고 경찰 공무원 개인의 입장에서도 개선 가능성이 없다. 이걸로 판단하면 여러분들 이 직권면직의 사유와 징계위원회의 동의 유무 다 외울 필요가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그래서 여러분들 저는 이거 다 안 외웁니다. 이렇게 판단하면 문제를 푸는 거에, 물론 여러분들 머릿속에는 다 기억하고 있죠. 다만 문제를 푸는 거에 있어서 시간적으로 엄청나게 단축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 직권면직의 사유, 징계위원회의 동의 유무, 이것과 관련해서 단골 출제 문제예요. 256번 풀면서 저의 암기팁이 맞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징계위원회의 동의가 필요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 자, 한번 볼까요? 1번, 직위 해제로 인해 대기 명령을 받은 자가 그 기간의 능력, 근무 성적의 향상. 여러분 경찰 공무원 개인의 사유죠? 그리고 여러분들 개선 가능성 있죠? 맞죠, 여러분? 그래서 징계위원회 동의 필요하죠. 자, 다음 여러분 2번 봅시다. 직무 수행 능력, 성실성. 여러분 경찰 공무원 개인 사유죠? 개선 가능성 있죠? 따라서 여러분들 동의 필요하죠. 자, 다음 여러분 3번 보시면 휴직 사유가 소멸했는데 직무에 복귀를 안 하네요. 복직의 의사가 없네요. 명확하죠. 그래서 여러분들 개선 가능성 없죠.
그래서 이 경우에는 동의가 필요하지 않죠. 자, 다음 여러분, 경찰 공무원 개인의 성격적 결함, 도덕적 결함. 경찰 공무원 개인의 사유죠. 그리고 개선 가능성 판별할 수 있죠. 따라서 여러분들 동의 필요하죠. 그래서 여러분들 동의가 필요한 사유가 아닌 것. 정답은 3번이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문제 제가 말씀드린 대로 풀면은요. 20초에서 30초 만에 풀 수 있습니다. 아니면 더 빨리 풀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앞으로 이 직권면직 사유가 나오면요. 무조건 징계위원회와 연관시켜서 대부분 문제가 나올 건데요. 제가 말씀드린 암기 팁대로 하시면 여러분들 어렵지 않겠습니다. 자, 좋습니다. 다음 257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257번 문제를 보면 자, 봅시다. 일단 경찰 공무원의 정년, 연령 정년이 있죠. 60세라고 설명하고 있고 이 문제는 계급 정년을 물어봅니다. 자, 여러분들 계급 정년의 대상은 치안감 그리고 경무관, 총경, 경정. 여러분 딱 이 네 계급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여러분들 저는 계급 정년의 대상을 이렇게 직급별 순서를 정해놓고요. 어떻게 외우냐면 쉽습니다. 여러분 4, 6, 11, 14. 그래서 여러분들 읊조리세요. 자, 계급 정년의 대상은 치안감, 경무관, 총경, 경정. 자, 그 다음부터는 4, 6, 11, 14. 저는 이렇게 읊조리면서 머릿속에 넣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쉽죠? 4년, 6년, 11년, 14년. 여러분 이거 모두 더하면 몇 년입니까? 바로 35조. 그래서 여러분들 이 257번 문제는 생각보다 단순한 문제입니다. 계급 정년의 대상별 해당 계급 정년의 연수를 물어보는 문제다. 그래서 여러분들 어렵지 않게 해결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다음 여러분 258번 문제 볼게요. 자, 경찰 공무원 근무관계의 소멸에 있어서의 단골 문제라고 말씀을 드렸죠. 바로 직권면직 사유와 징계위원회의 동의 유무.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 보시면 필요한 경우가 아닌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것도 간단하죠. 볼까요? 휴직 기간이 끝났는데 복직을 안 하네요. 동의 필요 없죠. 자, 다음 여러분 직무수행 능력 성실성 경찰 공무원 개인 사유죠. 개선 가능성 있죠. 동의 필요하죠. 자, 3번 4번도 모두 동의 필요하죠. 왜? 제가 말씀드린 대로 경찰 공무원 개인의 사유고 그 개선 가능성을 징계위원회가 해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1번 같은 경우에는 휴직하고 난 이후에 복직 의사가 없는 것으로 명확히 밝혀졌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경우에는 징계위원회의 동의가 필요 없이 직권 면직시킬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정답은 몇 번입니까? 바로 1번입니다. 제가 설명은 길었지만 여러분 제가 이거 설명 안 하고 풀면요 5초 만에 해결되는 거예요. 맞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지금까지 계속적으로 암기 팁을 설명을 드리잖아요. 그래서 중요 포인트 용어 그리고 그것과 관련된 기간 이러한 것들과 관련해서 여러분들 두 문자도 좋지만 크게 봤을 때는 두 문자도 외우는 것도 고역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저와 같은 암기 팁도 한번 활용을 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해되시죠? 좋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런 문제가 바로 근무관계의 소멸이에요. 생각보다 근무관계의 소멸은 기출문제가 많이 없죠, 여러분. 그런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경찰 공무원 근무관계의 소멸에서 문제화되어 나올 수 있는 문제는 직권 면직과 계급 정년
이 두 가지 파트가 시험에 나올 가능성이 많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여러분들 머릿속에 다시 한 번 더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경찰 공무원 근무관계의 임용 20강 때 다뤘죠. 그 다음에 근무관계의 변경 21강 때 다뤘죠. 그리고 근무관계의 소멸 지급 22강에서 다루고 있죠. 자, 이러한 내용들을 우리가 전반적으로 살펴보았고요. 이제부터는 여러분들 경찰 공무원의 권리, 여러분 경찰 공무원에게도 권리가 있죠. 그리고 의무, 이것과 관련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살펴볼 수 있도록 할게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 이 경찰 공무원의 권리는요, 이 권리와 관련해서는 실질적으로 시험에서는 지금까지 출제된 적이 거의 없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뭐가 중요하냐면 바로 이 경찰 공무원의 의무가 시험에서는 중요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이 경찰 공무원의 의무와 관련해서는 순경 채용 시험이든 경감부 채용 시험이든 경찰 실무 종합에서든 무조건적으로 한 문제는 반드시 출제가 된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주안점을 둬야 할 부분은 바로 이 경찰 공무원의 의무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이 경찰 공무원의 의무와 관련하여 규율하고 있는 법령이 첫 번째로 당연히 경찰 공무원도 국가 공무원이니까 국가공무원법에 경찰 공무원의 의무가 규정되어 있겠죠. 맞죠, 여러분? 자, 다음 여러분 두 번째, 경찰 공무원법에도 당연히 경찰 공무원의 의무가 규정되어 있죠. 자, 다음 여러분 우리가 경찰윤리 강령, 경찰학의 기초이론 경찰윤리 강령에서 언급이 되었어요. 바로 경찰 공무원 복무 규정, 여기에서도 경찰 공무원의 의무가 규정되어 있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공부하셔야 되냐면요. 국가공무원법상의 경찰 공무원의 의무, 경찰공무원법상의 경찰 공무원의 의무, 경찰공무원 복무규정상의 경찰 공무원의 의무, 여러분 이러한 것들을 모두 구분하실 수 있으셔야 됩니다. 이해되시나요? 자, 그리고 다음 여러분, 이 경찰 공무원의 의무는요, 또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어요. 자, 경찰 공무원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것도 살펴봤고, 자, 경찰 공무원의 의무가 어떻게 분류되냐면요. 첫 번째, 가장 기본적인 의무로 구분이 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여러분, 직무상, 그러니까 업무를 수행하면서 지켜야 하는 의무인 직무상 의무가 있고요. 다음 세 번째는요, 경찰 공무원이라는 신분을 가지고 있다라는 그 이유만으로 성립하는 신분상의 의무가 있어요. 여러분 이것도 여러분들이 구분하실 수 있으셔야 합니다. 이해가 되셨나요? 그래서 여러분들 교재 210페이지 259번 문제에 해당하는 참고 있죠. 거기에 보면 경찰 공무원의 의무의 유형별 구분이라고 해서 기본적 의무, 직무상 의무, 신분상 의무, 그리고 각각의 의무와 관련된 법령에서 나열되고 있는 의무, 여러분이 이것을 여러분들 이 표만 제대로 이해하시면 여러분들 이 경찰 공무원의 의무가 나오면 그 어떠한 문제도 쉽게 맞출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 표를 경찰 공무원의 의무의 유형별 구분, 이 표를 외우는 게 조금 짜증나요, 여러분들.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그때그때 조금 많이 잊어버리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표를 여러분들 암기하시는 거에 나름대로 노력을 기울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 표가 바탕이 되어 있어야 여러분들 향후 모든 문제를 풀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경찰 공무원의 의무와 관련해서는 여러분들 빨리 문제풀이를 진행할 수 있을 겁니다. 자,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259번을 보면 문제 잘 읽으셔야 돼요. 경찰 공무원법상입니다. 즉 경찰 공무원법에서만 규정하고 있는 경찰 공무원의 의무를 물어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국가공무원법, 경찰공무원 복무규정에서 규율하고 있는 것이 나열되어 있으면 무조건 X겠죠. 맞죠, 여러분? 그래서 가봅시다. 정치 관여 금지 의무. 자, 여러분 그 표를 보시면서 이해하시면 돼요. 경찰공무원법의 의무 맞습니다. 자, 다음 여러분 영리 업무 종사 금지 의무. 여러분 이 영리 업무 종사 금지 의무는 국가공무원법상의 의무입니다. 자, 다 품위유지 의무. 여러분 이것도 국가공무원법입니다. 자, 다음 여러분 법령 준수의 의무 국가공무원법입니다. 제 머릿속에는 나열되어 있죠. 여러분 많이 보셔야 돼요. 자, 다음 여러분 지휘권 남용 등의 금지 의무. 여러분 이거 경찰공무원법에 규정되어 있죠. 자, 다음 집단행위 금지 의무. 이건 여러분 국가공무원법입니다. 자, 다음 여러분 비밀엄수 의무 국가공무원법입니다. 자, 거짓 보고 등의 금지 의무 경찰공무원법 맞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경찰공무원법상 해당하는 의무를 나열한 것은 총 3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표가 그렇게 중요하다라는 이야기예요. 이해되시죠? 좋습니다. 자, 다음 여러분 260번 볼게요. 자, 경찰 공무원의 의무와 근거 법령이다. 옳지 않은 것은 여러분 이 문제는 상당히 좋은 문제죠. 자, 보시면 여러분 경찰 공무원법상의 의무, 거짓 보고 직무유기 금지, 지휘권 남용 금지, 그 다음에 제복 착용 의무. 자, 여러분 이거 맞습니다. 자, 다음 여러분 국가공무원법. 뭔가 조금 더 고차원적이고 포괄적이에요. 법령 준수, 친절, 공정, 종교 중립 맞습니다. 자, 그러면 경찰 공무원 복무 규정. 여러분 이거 잘 보시면요. 음주 금지 의무, 민사 분쟁 부당 개입 금지 의무. 여러분 이거 경찰 공무원 복무 규정상 우리 배웠던 내용 기억나시죠? 자, 그런데 여러분들 품위 유지 의무는요. 국가 공무원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3번은 X입니다. 자, 다음 여러분 별도로 여러분들이 조금 외워놓으실 필요가 있는데요. 공직자윤리법에서 이것도 나중에 한번 다룰 겁니다. 공직자윤리법에서도 경찰 공무원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데요. 재산의 등록과 공개 의무. 자, 여러분 재산의 등록. 자, 여러분들 재산의 등록은요. 경사 이상은 무조건 재산의 등록 의무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등록 플러스 공개까지 해야 되는 재산의 공개는 치안감 이상입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따라서 여러분들 이것을 해석하면 치안감, 치안정감, 치안총감 이 세 직책은 등록 의무도 있고 공개 의무도 있는 거죠. 왜 공개합니까? 고위 공직자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거 나중에 한 번 더 살펴볼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260번의 정답은 3번이 되겠네요. 여러분들 이런 문제는요. 진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정리해 놓은 표 있죠. 그것만 하나 외워 놓으시면 어떤 문제든 다 해결할 수 있습니다. 자, 다음 여러분 261번 봅시다. 여러분 이것도 마찬가지죠. 경찰공무원법상입니다. 경찰공무원법.
자, 그러면 여러분들 경찰 공무원법상의 규정만 찾아내면 되죠. 자, 봅시다. 영리 업무 종사 금지. 국가공무원법상이죠. 거짓 보고 등의 금지 의무 경찰공무원법 맞죠. 품위 유지 의무 국가공무원법, 법령 준수 의무 국가공무원법, 제복 착용 의무 경찰공무원법 맞죠, 여러분. 자, 그리고 집단행위 금지 의무 국가공무원법이죠. 자, 비밀엄수 의무 여러분들 국가공무원법이죠. 자, 그리고 여러분들 보시면요. 지정장소 외에서의 직무수행 금지 의무. 여러분, 이거는요, 경찰 공무원 복무 규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경찰 공무원의 의무 모두 몇 개입니까? 경 2개입니다. 어렵지 않죠? 좋습니다. 자, 다음 여러분, 262번 볼게요. 여러분, 이제는요, 국가공무원법을 물어보고 있어요. 여러분, 국가공무원법상의 의무는 뭔가 조금 더 포괄적이고 원론적인 이야기들이 더 많습니다. 자, 그럼 봅시다. 종교중립. 국가공무원법상 의무 맞죠? 자, 공무원의 복종 의무. 국가공무원법상 의무 맞죠? 그런데 여러분들 중요한 건 여기서 국가공무원법상 직무상의 의무를 물어보고 있네요. 직무상의 의무. 그래서 국가공무원법상 직무상의 의무 맞습니다. 직무를 수행하면서 종교 중립을 지켜야 합니다. 자, 다음 여러분, 직무를 수행하면서 국가공무원은 복종의 의무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다음을 보시면요. 비밀엄수의 의무는요. 국가공무원법상의 의무는 맞는데 공무원이기 때문에 비밀엄수를 해야 한다는 신분상의 의무입니다. 자, 다음 여러분, 친절 공정의 의무, 국가공무원법상의 의무 맞고요. 직무를 수행하면서 고객들에게 친절하고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해야죠. 따라서 직무상의 의무 맞습니다. 자, 다음 여러분, 정치운동의 금지, 국가공무원법상의 의무 맞죠? 그런데 여러분들, 공무원의 신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정치운동 금지되는 겁니다. 그래서 신분상의 의무입니다. 자, 다음 여러분, 법령 준수의 의무, 국가공무원법상의 의무 맞죠? 자, 그런데 여러분들,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하면서 법령을 준수하면서 직무를 수행해야 됩니다. 그래서 직무상의 의무 맞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맞는 건 2번 총 4개네요. 여러분, 이거는요, 해당 법률과 의무의 유형별 구분, 기본적 의무냐, 직무상 의무냐, 신분상 의무냐, 이러한 것까지 모두 물어보고 있는 문제죠. 상당히 좋은 문제입니다. 자, 다음 여러분 263번 볼게요. 자, 경찰 공무원의 의무 옳지 않은 것. 자, 봅시다 여러분. 소속 상관의 허가 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직장을 이탈하지 못한다. 여러분, O입니까? X입니까? 정답은 O입니다. 자, 그러면 이 직장 이탈 관련해서는요. 직장 이탈 금지 의무 관련해서는 직무 전념의 의무의 한 내용인데요. 이 직무 이탈이 직장 이탈, 직무 이탈이란 말이 나오면 소속 상관의 허가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주로 어떻게 바꾸냐면요. 소속 기관장의 허가라고 하면 이 지문은 X가 됩니다. 이해되시나요? 여러분, 이것도 머릿속에 꼭 넣어 두시기를 바랍니다. 자, 다음 여러분 2번 볼까요? 외국 정부로부터 영해를 받거나 그 다음에 증여를 받을 경우, 이러한 경우에는 여러분 대통령의 허가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대통령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O입니다. 자, 그러면 공무원 개인이 외국 정부로부터 영해 또는 일종의 증여 이런 걸 받는 거는요. 여러분들 어떤 의미냐면 외국 정부 기관의 영향력에 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국가가 가진 비밀을 넘겨줄 수도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 외국 정부의 영향력을 배제하기 위한 목적이 있다. 여러분 이것도 여러분들 머릿속에 넣어 둡시다. 자, 다음 여러분 봅시다. 공직자윤리법에서는 총경 이상의 경찰 공무원을, 자, 그리고 일단 이거는 맞습니다. 공직자윤리법 그 자체에서는 총경 이상의 경찰 공무원, 그리고 시행령에서는 경위 이상이 아니라 경사 이상입니다. 그래서 재산 등록 의무자 맞죠, 여러분? 그래서 일단은 경사 이상이기 때문에 X죠. 정답은 3번입니다. 자, 친절 공정의 의무. 국가공무원법상의 의무이면서 직무를 수행할 때 친절하고 공정하게 수행해라. 국가공무원법에 규정된 법적인 의무인과 동시에 직무상의 의무이기도 하죠. 그래서 O입니다. 이해되시나요? 좋습니다. 자, 여러분 이거 다시 한 번 더 정리하면 재산 등록 의무는 경사부터 치안 총감까지. 자, 재산 공개 의무는 치안감부터 치안 총감까지. 이렇게 이해하시면 어렵지 않겠죠. 이해되시나요? 그런데 여러분 이 재산 공개 의무는요, 치안감, 치안총감뿐만이 아니라 그 배우자, 직계혈족 모두 포함합니다. 여러분 이거 꼭 머릿속에 넣어두시기를 바랍니다. 자, 좋습니다.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264번 볼게요. 자, 여러분 경찰 공무원 복무 규정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이것과 관련하여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여러분 이 내용도 생각보다 어렵지는 않아요. 자, 경찰 공무원은 상사의 허가를 받거나 그 명령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직무와 관계없는 장소에서 직무 수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뭡니까, 여러분? 지정 장소 외에서의 직무 수행 금지죠. 자, 다음 여러분 2번 봅시다. 자, 2번도 쉬워요, 여러분. 일단 O죠. 여러분 2번도 O입니다. 경찰 공무원 복무 규정상에 보면 신고의 의무가 있습니다. 자, 다음 여러분 3번도 O죠. 이게 뭐냐면 민사분쟁에 부당 개입 금지 의무입니다. 어렵지 않죠, 여러분? 자, 다음 보겠습니다. 경찰 공무원은 휴무일 또는 근무시간 외에 2시간 이내 맞죠? 2시간 이내에 직무에 복귀하기 어려운 지역으로 여행을 하고자 할 때는, 여기서 말하는 여행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트립, 그 여행이 아니에요. 그냥 놀러 가는 거예요. 그리고 일정한 위수 지역을 벗어나는 이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여러분 이 경우에 소속 상관의 허가를 받아야 됩니까? 아니죠, 여러분. 신고를 하면 되죠. 맞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 이 문제의 정답은 적절하지 않은 것은 4번이 되겠습니다. 어렵지 않죠? 좋습니다. 자, 다음 여러분 265번 볼게요. 자, 경찰 공무원의 의무 중 근거법령, 이 나머지 셋과 다른 거. 자, 여러분 이거 한번 볼까요? 이것도 생각보다 어렵지는 않아요. 자, 여러분 법령을 준수하여 성실히 직무를 수행해라. 국가공무원법이죠.
법령 준수 의무. 자, 직무를 수행할 때 소속 상관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해라. 이런 복종의 의무. 국가공무원법이죠. 자, 여러분, 직무에 관하여 거짓으로 보고나 통보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거짓 보고 등의 금지 의무, 경찰공무원법이죠. 자, 다음 여러분, 소속 상관의 허가 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직장을 이탈하지 못한다. 국가공무원법상의 직무 전념의 의무죠. 그래서 여러분, 나머지 색과 근거 법령이 다른 건 3번이 되겠죠. 자, 여러분, 어렵지 않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경찰 공무원의 의무 그 표만 여러분들 머릿속에 제대로 정착만 되어 있다면 너무 쉬운 문제입니다. 자, 다음 여러분 266번 보겠습니다. 자, 문제 잘 읽으셔야 돼요. 국가공무원법상 경찰 공무원의 의무 적절한 것. 자, 볼까요, 여러분? 공무원이 외국 정부로부터 영해나 증여를 받을 경우 소속 기관장의 허가 틀렸죠. 누구의 허가? 대통령의 허가. 자, 다음 여러분 2번 봅시다. 자, 선서의 의무죠. 선서의 의무. 그런데 여러분 선서하여야 하는데 불가피한 사유가 있으면 취임 후에도 할 수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 옵니다. 자, 다음 여러분 3번 보시면 직장을 이탈하지 못한다. 자, 국가공무원법상 직무전념의 의무인데 직장 이탈과 관련해서는 소속 상관의 허가죠. 근데 여기에 보면 기관장의 허가라고 돼 있죠. 따라서 틀렸습니다. 말장난하는 거죠. 자, 그래요 여러분들 공무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직접적인 경우, 간접적인 경우 제외, 간접적인 경우도 포함이죠.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국가 공무원은 그 누구로부터도 향응을 주거나 받으면 안 되죠. 그래서 이거는 지금 말장난하는 거예요. 맞죠, 여러분? 자, 이거는 법률상에 어떻게 규정되어 있냐면 직무상의 관계가 있든 없든 간에 그 소속 상관에게 증여하거나 이렇게 규정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266번의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어려운 문제 아닙니다. 참 우리 경찰학은 볼 때마다 말장난하는 문제가 꽤 많아서 좀 마음이 아픕니다. 자, 다음 여러분 267번 볼게요. 자, 경찰 공무원의 권리와 의무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그런데 여기는 권리까지 물어보고 있는데 권리 물어보는 거 없는 것 같아요. 자, 봅시다. 1번 국가공무원법상 공무원은 소속 상관의 허가 직장 이탈하지 못한다. O입니까? X입니까? O죠. 자, 다음 여러분 복종의 의무와 관련하여 복종의 의무는 여러분들 국가공무원법이죠. 맞죠, 여러분? 자, 복종의 의무와 관련하여 경찰공무원법은 자, 일단 이상하네요. 경찰 공무원이 사건 수사와 관련하여 이견이 있을 때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자, 여러분 이거 잘 보시면요. 수사사건 이의제기 규정인데요. 여러분 이 수사사건 이의제기 규정 행동강령 책임관에게 할 수 있잖아요. 자, 그런데 이 규정이 경찰공무원법상에는 명시적인 규정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오히려 국자법에 있습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2번은 틀렸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나머지 부분은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봐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 참고 내용 봅시다. 216페이지에 공직자윤리법상 경찰 공무원의 청렴의 의무의 내용. 그래서 재산 등록 의무 경사 이상, 재산 공개 의무 치안감 이상,
이거 여러분들 충분히 알고 계실 거고요. 그런데 여러분들 경찰 공무원은요, 취업의 제한과 관련된 내용도 있습니다. 이 여러분들 경찰 공무원이 경찰 공무원의 신분을 끝마치고 퇴직하고 난 이후에 일정 계급은 취업이 제한됩니다. 자, 어떤 계급이냐면 바로 총경 이상부터입니다. 어떻게 보면 고위공직자에 해당하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 경우는요, 퇴직일로부터 3년간 제한됩니다. 이거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퇴직 전 5년 근무 기간에 관련 기관에 취업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이러한 경우에도 불구하고 다만 공직자윤리위원회라는 게 있어요. 뭐 이 위원회까지 명칭만 아시면 되고요.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승인이 있다면 취업 가능합니다. 여러분 이것도 여러분들 머릿속에 넣어 두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선물을 받는 게 있는데요. 선물 수령 신고 의무도 여러분들 그냥 읽어보시면 어렵지 않겠습니다. 자, 좋습니다, 여러분. 다음 268번 볼게요. 자, 문제 잘 읽으셔야죠. 국가공무원법상입니다. 국가공무원법상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볼까요, 여러분? 공무원은 정치운동, 집단행위 금지되죠. 맞죠, 여러분? 그런데 일단 앞에 문장은 맞아요. 그런데 여러분 잘 보시면요. 정치운동 금지, 집단행위 금지, 일단 공무원에게는 적용이 안 되지만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인정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1번은 X입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여기서 말하는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라는 개념은 어떻게 보면 노동법적 개념인데요. 뭐 과학기술 정보통신부 이러한 곳에서 현업을 하는 좀 일정한 대상이 있어요. 다 외우실 필요 없고요.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정치운동 집단행위 금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렇게 외우시면 어렵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나머지 지문은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면 자연스럽게 이해가 되실 겁니다. 자, 다음 여러분 269번 보겠습니다. 자, 국가공무원법상 공무원의 의무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볼까요, 여러분? 외국 정부로부터의 영해, 소속 기관장의 허가 틀렸죠. 대통령의 허가죠. 정답 바로 나왔네요, 여러분. 정답은 1번입니다. 자, 다음 여러분 봅시다. 비밀엄수 의무, 국가공무원법상의 의무 맞죠? 자, 다음 여러분. 자, 직무상의 관계가 있든 없든 향응, 증여 받으면 안 되죠. 맞습니다. 자, 다음 여러분 직장 이탈. 직장 이탈은 소속 상관의 허가죠. 맞죠.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모든 문장 외우시면 좋지만 항상 이렇게 핵심 용어를 판단하셔야 됩니다. 직장 이탈 관련해서는 소속 상관의 허가, 그렇게 매칭을 시키시길 바랍니다. 자, 따라서 269번의 정답은 1번이 되겠네요. 자, 다음 여러분 270번 보겠습니다. 자, 봅시다. 다음은
경찰 공무원의 의무를 설명한 것이다.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비밀엄수의 의무에서 비밀의 범위는 직무에 직결된 비밀뿐만 아니라 직무와 관련성 있는 모든 비밀을 포함한다. 여러분, 이거 대법원 판례의 내용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O가 되겠습니다. 자, 거짓 보고 등의 금지 의무. 경찰 공무원법상의 의무죠. 맞죠. 자, 종교 중립의 의무. 여러분들 이거 직무상의 의무 맞죠? 그래서 옵니다. 자, 다음 여러분. 성실의 의무. 여러분 잘 읽으셔야 돼요. 성실의 의무는요, 경찰 공무원법상 의무가 아니라 국가공무원법상의 의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틀렸습니다. 지금 말장난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정답은 4번입니다. 어렵지 않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 경찰학 문제를 풀 때는요, 절대 서두르면 안 돼요. 이해되시나요? 항상 함정이 있기 때문에 빨리 푸는 것도 중요하지만 꼼꼼히 다 읽으셔야 돼요. 이해가 되시죠? 좋습니다. 자, 다음 여러분 271번 보겠습니다. 아유, 문제가 길죠, 여러분. 자, 적절하지 않은 것 한번 볼게요. 자, 이게 뭐냐면요, 공직자윤리법상 선물 수령 금지 의무거든요. 우리 한국 돈으로 10만원 상당 가액의 선물 안 됩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 외국으로부터 선물, 현금은 제외한다? 예, 맞죠, 여러분? 선물을 받으면 지체 없이 소속 기관의 장에게 신고하고 그 선물을 인도하여야 한다? 맞습니다. 자, 다음 여러분. 자, 이때 10만원 이상이 외국 화폐로는 100달러죠, 100달러. 그래서 여러분들 2번도 맞습니다. 자, 다음 3번 보시면 정답 바로 보이네요. 취업 제한인데요. 여러분, 취업 제한의 대상은 총경 이상이죠. 그런데 여기에 보면 경무관 이상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 틀렸죠. 이해가 되시죠? 어렵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보기 4번은 재산 등록 경사 이상. 자, 그리고 재산 공개 치안감 이상. 여러분 맞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271번 문제는 문제 자체의 내용은 긴데 정답이 바로 보여요. 취업 제한과 관련해서는 총경 이상입니다. 퇴직 전, 퇴직일로부터 3년, 그리고 취업이 제한되는 대상은 퇴직 전 5년의 업무 수행 기간 동안 반려되는 민간기관. 이렇게 이해하시면 어렵지 않겠죠. 자, 다음 여러분 272번 봅시다. 국가공무원법, 경찰공무원법, 경찰공무원의 의무, 적절한 것은? 자, 성실의 의무. 자, 그러면 국가공무원법상의 의무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 성실의 의무는요, 공무원의 가장 기본적 의무예요. 그리고 모든 의무의 원천이 됩니다. 일단 학자분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 보시면 법률에 명시적인 규정이 없다? 여러분, 국가공무원법상의 성실의 의무 명시적인 규정 있습니다. 52조 아니면 56조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X입니다. 자, 다음 여러분 봅시다. 비밀엄수의 의무, 청렴의 의무, 친절 공정의 의무는 신분상의 의무다. 여러분 딱 답 나오죠? 친절하게 직무 수행해라. 이거는 직무상 의무죠. 그래서 여러분들 틀렸죠.
자, 다음 거짓 보고 등의 금지, 지휘권 남용의 금지, 제복 착용, 경찰 공무원법에 규정되어 있죠. 5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 여러분, 수사기관이 현행범이네요. 현행범으로 체포한 공무원을 구속하려면 그 소속기관의 장에게 미리 통보하여야 한다. 여러분, 현행범은 통보할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X입니다. 정답은 3번이네요. 자, 여러분들 딱 보시면 제가 왜 그 박스 있죠, 표. 그 표만 제대로 여러분들 머릿속에 이해 암기하면 경찰 공무원의 권리 의무에서 나오는 출제 문제 여러분 전부 다 맞추실 수 있습니다. 자, 다음 여러분 273번 봅시다. 자, 국가공무원법상의 의무. 자, 그럼 한번 볼까요? 적절한 것 봅시다. 1번 공무원의 직무상 의무로서 직무 전념 의무 맞죠? 친절 공정 의무 맞죠? 직무를 수행하면서 법령 준수 의무 맞죠? 직무를 수행하면서 종교 중립 맞죠? 그런데 비밀 엄수 의무. 여러분, 비밀 엄수의 의무는 여러분들 신분상의 의무죠. 그래서 틀렸죠. 자, 다음 여러분 구체적 사건 수사와 관련해서 이의를 제기할 수 없는 게 아니라 이의를 제기할 수 있죠. 틀렸죠. 자, 다음 공무원은 공무 외에 영리 금지 의무, 영리 금지 의무, 겸직 금지 의무. 여러분, 이건 옵니다. 자, 다음 여러분 보시면 여러분 이 보기 4번은 뭐가 틀리냐면요. 이에 따르지 아니하여야 한다가 아니라 이에 따르지 아니할 수 있답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틀렸습니다. 말장난하죠? 그래서 여러분들 정답은 3번이 되겠네요. 자, 다음 여러분 274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국가공무원법상, 여러분 국가공무원법상입니다. 국가공무원의 의무 중 신분상 의무. 자, 신분상 의무에 해당하지 않는 것. 자, 볼까요, 여러분? 1번은 비밀엄수 의무죠. 그래서 맞죠. 신분상 의무죠. 자, 다음 여러분. 공무원이기 때문에 외국 정부로부터 예용해나 증여를 받을 경우 대통령의 허가를 받아야죠. 그래서 여러분들 신분상 의무 맞습니다. 공무원이기 때문에. 자, 다음 여러분. 종교에 따른 차별 없이 종교 중립 의무. 여러분, 이거는 신분상 의무가 아니라 직무상 의무였죠. 그래서 여러분들 정답은 3번입니다. 여러분 어렵지 않죠? 그 다음에 여러분 4번을 보시면 공무원은 직무와 관련 없는 경우에도 소속 상관에게 증여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부터 증여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여러분 이거 당연한 겁니다. 맞습니다. 청렴의 의무입니다. 청렴의 의무. 공무원이기 때문에 청렴해야죠. 그래서 신분상의 의무 맞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274번의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번 22강 수업까지 경찰 공무원의 근무관계의 소멸, 그리고 이 22강 수업 이어서 경찰 공무원의 권리 의무까지 우리가 모두 살펴보았습니다.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근무관계의 소멸, 경찰 공무원의 권리 의무 생각보다 어렵진 않죠. 분명히 반복 출제되는 논점이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기출 영역을 벗어나지
않을 겁니다. 특히 경찰 공무원의 의무가 중요하고 그 의무와 관련해서는 제 기출교재에 있는 표, 그것을 여러분들 유심히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별도로 공직자윤리법상의 경찰 공무원의 의무도 여러분들 꼭 공부를 복습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이번 22강 수업도 마치고요. 다음 23강 수업에서는 경찰 공무원의 책임, 특히 경찰 공무원의 징계 책임 관련해서 이제 살펴볼 수 있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우리는 다음 23강 수업에서 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